페이지 다 찾았지? 삼각함수 단원의 시작이긴 한데 일반각과 호도법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뭐 삼각함수랑 크게 연관이 없다?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다루진 않아. 아직은 표현을 다룰 거야. 일반각과 호도법. 처음 이제 일반각을 알아야 돼. 일반각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 일반각이 무엇일까? 일반각이 각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뭔가 일반화 이런 거랑 같은 거거든. 각을 조금 일반화 시키는 거야. 우리가 각을 얘기할 때는 이제부터 좌표 평면에서 반직선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각을 얘기할 때 뭐냐면 좌표 평면에서 여기 원점 있죠? 원점에서 반직선을 아무데나 그을 수 있지. 그걸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반직선 하나만 이렇게 딱 그었다고 생각을 해봐봐. 이 반직선의 이름을 동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교 아니에요? 동경. 오케이, 동경. 동경. 그리고 여기 지금 얘를 갖다가 우리는 X축의 양의 방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계속 뻗어나가는 직선. 이 직선의 이름을 시초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각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항상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은 시초선으로부터의 각을 뜻해. 그래서 만약에 요만큼을 갖다가 내가 60도라고 한번 써볼게. 그러면은 이 동경의 이름은 60도 동경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니 선생님, 시초선에서 각을 재는 거면 이렇게 재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는 각의 크기가 300도잖아요. 맞아요? 근데 각을 시초선으로부터 잰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잰 거야. 이것을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됐니?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 있죠? 연두색으로 표현한 거. 거기를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 따라서 이 동경은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양의 방향으로 60도 동경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또는 마이너스 300도 동경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냥 이 각 보고 풀면 돼요. 근데 봐라. 우리가 한 바퀴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타냈는데 안에서 얘를 갖다가 한 바퀴 돌아서 아이고 이렇게 갔다고 생각을 해봐봐. 이 각을 생각을 해보자고. 크기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회전한 정도는 보여줄 수 있지. 걔를 몇 도라고 하겠어? 420도라고 하겠죠. 따라서 얘를 420도 동경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 결국 내가 표현하는 각은 동경이 일치하는 각들을 지금 다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동경이 일치가 아니라 같은 동경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두 바퀴 돌아서 갈 수도 있지. 그러면 780도 동경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세상을 바꾸는 퀴즈라고 옛날에 들어봤나? 들어봤어요? 세 바퀴. 세 바퀴 돌아도 돼요. 360을 세 바퀴 돌면 1080도죠. 1080도에다 60도니까 얼마야? 1140도 동경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이해 가능? 근데 음의 각으로 가게 되면 거꾸로 마이너스 360도 맞아요? 마이너스 720도 더하기 60 얼마 나와? 마이너스 660도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돼요? 근데 보니까 아니 이런 같은 동경을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각으로 표현할 수가 있네. 알아들을까?
그래서 이런 각들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표현을 쓰는 거냐면 일반각의 표현을 쓰는 거야. 내가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할게. 기호를 써서. 그럼 얘는 세타 동경이거든. 정확하게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세타는 어떤 각을 얘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해? 그럼 내가 눈에 보이는 요만큼의 각을 그냥 알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 세타라는 각을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눈에 보이는 그냥 알파라는 각에 대해서 알겠어요? 더하기 360도 n 이렇게 붙여버리면 저 동경을 나타내는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n에다가는 분수나 무리수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n은 뭐라고 써놓으면 된다? 이렇게 써버리면 n에다가 양의 정수를 집어넣으면 양의 방향으로 돌아간 모든 각들을 얘기해 줄 수 있고 n에다가 음의 정수를 대입하면 음의 방향으로 돌아간 모든 각들을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이제 45도라는 각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이제 이 45도라는 각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45도라고 표현하면서 일반각의 표현을 가져가야 돼. 오케이. 그리고 여기 지금 알파에 들어간 각이 뭐가 돼 어떤 범위를 갖는지 궁금할 텐데 특정 범위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얘는 한 바퀴 안의 각을 표현을 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잘 봐요. 290도의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한다면 360도 n 더하기 290도 이렇게 써서 반드시 n이 정수라고 써줘야 된다. 알아듣죠? 근데 만약에 450도의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해봐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귀찮으면 그냥 360도 n 더하기 450도라고 써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을 주어주고 일반각으로 표현하라는 시험 문제는 없어. 그렇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이 동경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한다? 360도 n 더하기 여기서 360도를 빼면 몇 도야? 요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니? 오케이? 그럼 막 문제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168페이지 잠깐만 봐봐. 8페이지. 개념 익힘 1번에 뭐 아직 4분면 각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막 480도라는 각이 나와 있고 두 번째 뭐 930도라는 각이 나와 있어요. 그 세 번째 마이너스 780도가 나와 있고 네 번째 마이너스 1020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런 각을 여러 개 딱 주어주고 같은 각을 찾으라고 나와. 같은 각이라는 것은 같은 동경을 얘기하는 각을 얘기하거든. 이해돼요? 여기서 360을 빼버리면 몇 도야? 120도지. 그럼 얘는 120도 동경과 같은 거야. 알아들을까? 그럼 여기다가 360도 더하면 몇 도야? 840도죠? 그럼 얘네들은 다 같은 동경을 뜻해. 그럼 여기다가 720도를 빼면 몇 도야? 마이너스 240도죠. 맞니? 맞아요? 그럼 얘네들은 다 뭘 뜻하는 거야? 같은 동경들 뜻해. 근데 만약에 맨 끝에다가 1100도를 이렇게 주어주고 이 5개의 각 중에서 다른 걸 찾으라는 거야. 다른 동경을 나타내는 거. 그럼 이 답답한 사람들 어떻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로 만들어 놓고 얘는 1 들어가고 120도 더하면 되네. 아, 얘랑 똑같구나. 360도 n 만들어 놓고 2 들어가 720, 120도. 아, 똑같구나. 이렇게 풀고 있으면 이제 한 세월이야. 이게 이제 맞는 방법이긴 하지. 근데 어차피 360도에는 뭘 뜻해? 몇 바퀴 몇 바퀴 뜻하지. 맞아요? 그러면 아예 주어진 이런 각에서 360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면 돼. 360도의 배수가 360도가 있고 720도가 있고 몇 도가 있어? 1080도가 있고 1440도가 있어요. 이 정도.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뭐 하면 되냐면 주어진 각에서 근처의 값하고 계산만 해주면 돼. 얘랑 가까운 360도에서 빼주니까 얘 120도예요. 아, 똑같네. 얘랑 가까운 게 누구야? 720도지? 빼주니까 120도에. 아, 얘 똑같네. 맞아? 얘랑 가까운 게 누가 있어? 더하기 360을 해주면은 우리가 보기 편하겠고, 혹은 마이너스 360을 아무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360을 더해주면 몇 도가 돼?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얘 가까운 1080도가 있죠? 1080도랑 빼버리면 몇 도야? 20도예요. 그래서 얘가 다른 동경을 나타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첫 번째, 일반 각은 무수히 많은 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게 된 거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무수히 많은 그런 일반 각들을 다 다루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아무래도 그 전에 계속 봐오던 각도가 있잖아. 한 바퀴 안에서가 눈에 잘 보이지. 그렇게 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그 각을 찾아. 그리고 거기다가 360도 n만 다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야. 니네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고, 여기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떤 동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을 세타 동경이라고 할 건데, 여기다가 안 붙일게.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그냥.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1사분면의 각이 되려면 세타의 범위는 어때야 돼? 0도보다는 크고요. 누구보단 작아야 돼요? 이렇게만 표현을 해놓고 여기다가 몇 바퀴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 말이야. 이해 가능해요? 그럼 2사분면 각이면 세타 2사분면 각이면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각을 어디서 재는 거야? 또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재면 안 돼요. 무조건 이게 세타다 이 말이야.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게 세타다 볼 수도 있는 거지. 이해 가능? 그럼 얘는 몇 도보다 큰 거야? 눈에 보이는 각으로 우선은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여기다가 360도 n을 붙이면서 일반 각으로 표현만 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럼 3사분면각, 4사분면각도 똑같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죠. 3사분면각 360도 n 더하기 180도보다 크고 360도 n 더하기 270도보다 작다. 맞아요? 4사분면각 360도 n 더하기 270도보다 크고 360도 n 더하기 360도보다 작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됐지? 얘들아 이거 360도 빼봐. 120도였죠? 몇 사분면각이에요? 2사분면 각입니다. 360도의 배수 뭐가 있어? 720 빼버리면 몇 나와? 210도 나오죠? 이 각은 몇 사분면 각이야? 3사분면 각입니다. 이 말이고, 얘는 720을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60도가 되죠? 음의 각이니까 몇 사분면? 4사분면 각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는 1080도로 더해버리면 60도가 되죠? 그럼 얘는 몇 도? 몇 사분면? 몇 사분면? 1사분면 각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재밌지? 쉽지? 용어 잘 들어갔죠? 그 다음 마플 개념 익힘이 아니라 발전 문제 353번 볼게. (353번에서)
조금 힘들겠지만, 나도 힘들지만, 우리 오늘 조금 늦게 끝나더라도 이거는 다 마무리하고 가자. 호도법까지.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늦게까지. 오늘 무슨 요일? 수요일이지? 토요일 일찍 끝내줄게. 그럼 오늘 일찍 끝내주세요. 토요일 안 해요. 내가 이거 답을 다 구하진 않을게요. 얘기만 해줄게. 이렇게 조금 간추려서 조금 풀어볼게. 우선 세타가 4서분면 각이니까 세타를 표현할 수는 있겠다. 몇 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어떻다? 작다. 일반각으로 쓰면 써야 되는 거야. 일반각으로.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도 꼭 붙여야 된다. 간혹 소설교사 도 안 붙여가지고 애들 틀리거든. 야, 360도하고 360이 같니? 막 이러면서 막 따진단 말이야. 분명히 다른 거지요. 맞죠? 1도를 갖다가 좌에서 1cm를 갖다 붙일 수는 없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면 4분의 세타를 표현해야 되니까 얘 다 4로 나눠야 되지. 그러면 4분의 세타를 그대로 표현해, 얘들아. 그러면 몇 도가 돼? 90도 n이 되고요. 맞아요? 64, 24, 74, 28 요렇게 되겠다. 그지? 근데 얘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여기까지. 그리고 n에다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 정수들이라고 했지. 그러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n에다가 0부터 다 이렇게 정수들을 대입해. 어? 나 원망하지 말고 다 대입해. 부탁할게. 다 대입해. 언제까지 대입하는지만 알면 되지. 어? n에다가 정수를 대입할 건데 언제까지 대입하냐면 여기 90도 n 보여요? 얘가 360도의 배수가 될 때까지 대입해. 그러면 쟤는 그 순간 시초선이 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어. 얘가 지금 90도라서 4를 대입하면 360도가 되니까 여기서 끝나는 건데 인정? 저기가 만약에 여기가 잠깐만, 저기가 만약에 몇을 쓰지? 잠깐만. 모양 빠지네 이거. 무슨 저기가 만약에 정신 차려. 만약에 한번 이렇게 써볼게. 마음이 급해. 좀 급해졌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n에다가 정수를 막 0부터 막 대입하겠지. 그럼 n에다 360도가 나오나? 안 나오죠? n에다가 정수를 막 대입해도 얘가 360이 안 만들어진다. 대신 n에 9가 들어가는 순간 뭐가 만들어져? 720도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n에다가 0부터 9까지 쫙 대입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할 필요가 없어. 반복될 거니까. 이게 기본 문제라서 예쁘게 360에서 끝나버리긴 하는데 얘가 720이 나오는 경우도 발생한단 말이야. 아무튼 얘는 0을 대입했을 때는 67.5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겠죠. 그러면 그때는 몇 사분면 각을 의미하게 돼? 1사분면 각을 의미하게 돼. 그죠? n이 1이 들어가면 90도 더하기 67.5도 90도 더하기 90도가 될 거 아니야? 그때 몇 사분면 각이야?
2, 4분면 각이에요. n에 2가 들어가게 되면은 180도 더하기 67.5도야. 여기는 180도 더하기 몇 도가 돼? 90도가 되니까 3, 4분면 각을 뜻하게 돼. 3이 들어가게 되면은 270도 더하기 67.5도야. 맞아요? 여기는 270도 더하기 몇 도야? 90도죠. 몇 사분면? 4, 4분면 각을 뜻하게 돼. 초가 미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n에다가 4가 들어가는 순간 얘가 360도가 돼서 다시 67.5도부터 90도까지로 반복되게 된다. 이해 가능? 그렇기 때문에 4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4분면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 된다 이 말이야. 가능해? 오케이. 그 다음 개념 익힘 3번 봐요. 요거 배울 거예요, 요거.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것은 어차피 두 동경이 뭐야? 반직선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주해봐, 잘 들어야 돼. 다음 시간에 설명 안 할 거야. 두 동경이면 반직선이야. 더군다나 준혁이는 오늘 지각도 했잖아. 너도 지각했잖아. 두 동경이 지각 안 한 사람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반직선들의 위치 관계를 뜻해.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알겠어요? 두 동경이 일치할 때, 그 말은 X축, Y축, 하나의 동경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 그렸어. 그리고 얘를 그냥 편안하게 요만큼을 알파라고 써서 얘를 알파 동경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됐어요? 근데 또 다른 동경을 이렇게 그렸어. 이게 일치잖아, 지금. 그러면 걔를 베타 동경이라고 할 거야. 베타 동경을 이렇게 얘기할게. 여기까지 이해됐어? 맞아요?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존재하냐면 눈에 보이는 관계식에다가 360도 n만 붙이면 돼. 눈에 보이기에는 베타가 커 보이죠? 사실 알파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얘는 베타하고 알파의 차이가 360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현재까지. 맞니? 근데 여러 바퀴 돌릴 테니까 360도 n을 더해서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근데 얘들아 여기 n에 들어가는 게 뭐야? 정수잖아. 그러면 얘는 360도에다가 n 더하기 1이라고 우선은 분배 법칙, 인수분해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한글로 뭐라고 읽니? 정수 플러스 1이라고 읽는 사람 없죠? 정수죠. 이해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60도 곱하기 정수로 끝나는 거구나. 왜 이렇게 돼? 이렇게 따지면 안 돼. 이거 한글로 정수라고 읽는다. 여기에 1이 들어가면은 몇 도? 720도. 그럼 여기 2 들어간 걸과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n은 정수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두 동경이 위치 관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저 위치 관계를 가지고 두 동경 사이의 관계식을 얻자라는 거야. 이해돼? 근데 베타가 큰지 알파가 큰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절대값으로도 표기하긴 하는데 어차피 그 결과는 이게 지금 모른다는 거야. 얘 음수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럼 여기 음의 정수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또 두 동경이 일치한다 이 얘기는 다르게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이해할까? 두 번째,
여기다 쓸게.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다. 다르게 말해볼게. 두 동경이 일직선인데 일직선을 이루는데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됐니? 그럼 그려볼게요. X축, Y축.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있는 거야. 얘를 알파 동경 이렇게 얘기할게. 다른 동경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를 베타 동경 이렇게 얘기할게. 이해 가능? 눈에 보이는 관계식으로는 뭘 만들 수 있다?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눈에 보이게 되고,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하게 되면 몇 도 돌아갔는지, 몇 번 돌아갔는지까지 다 표현할 수 있지. 이해 가능? 그 다음 세 번째.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인 경우, 그러니까 외워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야.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 X축 대칭의 경우는 알파 동경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알파 동경. 여기까지 이해됐죠? 베타 동경의 X축 대칭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베타 동경, 항상 각은 시초선에서 돌아가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관계식이 뭐야? 알파하고 베타를 더했더니 몇 도가 보여? 360도가 보이죠? 그러면 거기에다 일반각의 표현만 이렇게 가져가 주면 되는데, 얘 또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360도 곱하기 정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 Y축 대칭. Y축 대칭. Y축 대칭이면 X축, Y축 동경이 어떤 모습? 만세 모습, 만세.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얘를 알파 동경. 또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얘를 베타 동경.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관계식은 뭐가 만들어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도? 180도. 알겠어요? 그럼 거기다 뭐만 붙여주면 된다? 360도 곱하기 n만 곱해주면, 붙여주면 된다. 요렇게. 나 n은 정수 빼먹었는데 다 n은 정수 붙여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y는 x 직선의 대칭. 두 동경이. 그러면 그러니까 y는 x라는 직선을 딱 그렸어. 하나의 동경을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얘가 알파 동경.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이니까 역함수 관계겠죠? 모습은. 그럼 여기가 지금 베타 동경. 이해할 것 같아?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 도가 보여? 90도가 보이죠? 이해돼요? 그러면 360도 n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마지막 여섯 번째. 어디에 대칭?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 그럼 얘는 x축, y축. 그럼 y는 마이너스 x를 이렇게 그렸어. 알파 동경을 이렇게 그렸어. 이거 조금 헷갈려. 잘 봐야 돼. 베타 동경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해돼요? 혹시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보이는 게 있을까? 270도 보일까? 왜 270도인지 알려줄게. 알파가 직각하고 요만큼의 각을 갖고 있죠. 맞아? 저 동그라미 각이 여기랑 같은 거 확인되지. 여기 직각 보이지? 됐어?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 도가 보여? 270도가 보여. 거기다 뭐만 붙이면 된다? 360도 n 요것만 붙여주면 된다. 오케이? 안 끝났어.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집에 보내줄게요. 아, 너무 표정들이 행복하지 않네.
야, 이런 것도 경험해 보면 좋지 뭐. 아직 9시 반밖에 안 됐는데. 9시 반이야. 대신 내가 재밌는 얘기로 마무리를 해줄 테니까 조금 기분 좋게 들읍시다. 이제 호도법을 얘기를 할 거야. 호도법. 호도법이 뭐냐면 각을 나타내는 방법이야. 근데 우리가 각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서는 60분법이라는 것을 하나 알고 있어. 이 60분법이 각의 크기를 도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나타낸 게 60분법이지. 그러니까 특수각만 얘기했을 때 30도, 45도, 60도, 뭐 120도, 요 정도? 180도 쓸까? 이렇게 도를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표현한 방법이 60분법이고, 호도법은 뭘로 표현하는 거냐면 각을 실수로 표현하는 것이 호도법이 된다. 이 미스테이크 아니에요. 각을 실수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각을 실수로 표현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삼각함수를 다루려면 이제 각이 변수로 들어간 이런 함수를 다루게 될 텐데, 우리가 사인 30도가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 2분의 1이 된다는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서 알고 있죠.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위에 점에다가 30도, 2분의 1을 찍을 수는 없잖아. 그래, 뭐 찍을 수 있다라고 치면, 그러면 이 y는 sin x와 y는 2x 더하기 1 사이의 교점은 구할 수가 없네.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맞죠? 이걸 x축은 단위를 도로 가고 y축은 실수로 둘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을 갖다가 뭘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일반적인 실수. 이해돼? 그러니까 x축, y축에다가 30도, 2분의 1을 찍을 수가 없다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도를 뭘로 표현하기 위해서? 실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호도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야. 근데 호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치? 그래서 호도법이 뭐냐? 우선은 반지름이 R자리에 원을 하나 그릴게. 이 원의 반지름이 R이야. 알겠죠? 됐어요? 그리고 이 R의 길이랑 똑같은 길이를 여기다가 진하게 표현해 볼게. 자신 없는 사람들은 실을 가지고 재가지고 실을 동그랗게 이렇게 붙여봐. 그러면 지금 요 길이가 몇이 되겠어? R이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는 몇이 되겠어? R이 되겠죠. 그때 이 각 도는 60분법으로의 도는 60도보다는 조금 작겠지. 정삼각형은 딱 서 있어야지 60도일 거 아니야. 살짝 구부러졌으니까 당연히 각이 작을 거야. 실제 각을 여기를 재어본 거야, 누가. 그랬더니 저 각이 57도 정도 되더라. 외울 필요는 없어요. 60도보다 작을 거라는 것만 생각해줘. 그리고 이런 각의 크기를 갖다가 실수 1이라고 표현하게 된 거야. 그리고 57도는 60분법의 각이고, 쟤는 1 라디안 또는 1 호도, 이런 말을 쓰게 된 건데, 이런 거 단위 다 안 쓰고 이제는 그냥 몇이라고 하는 거야? 1이라고 하는 거야. 단위 안 씁니다. 이해할까? 저게 각의 크기를 실수로 표현하게 된 거야. 그렇다면 당연히 R만큼 또 가. R만큼 또 갔어,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돼? 그럼 여기도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이게 R이죠. 호의 길이가 2R이죠. 토요일 밤엔 그 R이죠. 그죠? 끝까지. 그럼 여기 2로 표현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한 번만 더 가자. 한 번만 더 가. 한 번만 더 가면 요렇게 더 갔다고 쳐봐. 알겠어요? 그럴 때는 요만큼을 뭐라고 하겠니? 3. 맞아? R. 3. 3R. 근데 반원의 호의 길이를 몇이라고 배웠어? 얘들아, 반원의 호의 길이를 몇이라고 배웠니? 반원의 호의 길이 몇이라고 배웠어? 파이 R. 아, 반원의 호의 길이가 얼마라고? 파이 R. 그러면 이 각은 몇이겠어? 파이. 이해돼? 이 각이 뭐라고? 파이. 왜? 1, 1R, 2, 2R, 3, 3R. 파이 R이면 각은 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파이라는 놈이 60분법으로 180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특수각을 몇 개 써볼 건데 30도의 특수각 45도, 60도, 뭐 120도, 뭐 180도 요 정도만 적을게. 얘네들은 60분법의 각이고 얘를 갖다가 호도법의 각으로 표현하면은 얘는 어떻게 표현돼? 6분의 파이. 맞아요? 얘는 몇 도가 돼? 아, 몇이 돼? 4분의 파이. 얘는 3분의 파이. 이해돼요? 암기를 이렇게 하면 돼. 3이 있으면 6분의 파이, 6이 있으면 3분의 파이. 됐죠? 그리고 4가 있으면 4분의 파이. 암기 가능? 그리고 120도는 60도의 2배니까 몇 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180도는 그냥 파이. 요 정도는 암기를 해두고 이제 기계적으로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방법과 호도법의 각을 60분법으로 바꾸는 방법을 기계적으로 해보자. 첫 번째, 60분법으로 60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아까 암기하라고 했지만 얘를 어떻게 호도법으로 바꾸냐면 곱하기 1을 이용하면 돼요. 1은 곱하나 마나지. 맞니? 근데 잘 봐. 180도 분의 파이도 1이고요. 파이 분의 180도도 1이야. 인정? 근데 60분법이 호도법이 되려면 도가 떨어져야 되거든. 도를 죽여야 돼. 그럼 몇을 곱하면 돼? 도가 약분이 되도록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몇이 돼?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리고 호도법의 각이 있는 거야. 어떻게? 3분의 파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그냥 파이에다가 180도를 대입하면은 60분법이 나와. 이해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까 보면 호도법의 각에 2가 있었거든. 이렇게 던져져 버리면은 이거 파이가 없으니까 대입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몇을 곱해? 1을 곱하는 거지. 뭐가 생기도록? 도가 생기도록. 그럼 몇을 곱해야 돼? 도가 분자에 있게 곱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얼마가 돼? 파이분의 이해 가능해요? 됐지? 끝! 마지막 부채꼴에 내가 원래 문제까지 풀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만 해주고 문제는 토요일날 풀어줄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부채꼴이 요렇게 있어. 반지름을 R이라고 둘 건데
이 각의 크기를 갖다가 세타라고 둘게. 참고로 이 세타는 호도법의 각을 의미하는 거지 60분법의 각이 아니다.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줬을 때 L은 R 곱하기 세타인 거 이해 가능하니? 맞죠? 각이 1일 때 R, 각이 2일 때 2R, 각이 3일 때 3R. 맞아요? 끝. 조심해야 될 것은 반지름 3이고 60도인데 180 써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넓이.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라고 배웠었는데 기억할까? 근데 우리는 호도법의 각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360도를 뭘로 바꿔놔야 돼? 2 파이로 바꿔놔야 되겠고, 중심각을 이렇게 세타라고 쓴 거야. 호도법의 각이야. 그러면은 파이 하나씩 꺼지죠? 그러면 남은 것은 2분의 1의 R 제곱 세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R 세타를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라고 하겠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 2분의 1 R 세타요? 이게 뭐야? L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지 2분의 1 RL. 이해돼?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R 세타.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빼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넓이는 각을 이용해서 구하는 넓이고, 이 넓이는 호의 길이와 반지름을 이용해서 구한 거죠. 공식 세 가지 기억할 수 있지? 여기까지. 숙제는 기다려.